차로 옆 인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텐트 행렬. 노숙을 자처한 이들은 다름 아닌 난임 부부들입니다. 난임 치료로 입소문난 한의원을 찾기 위해 밤샘 진료 대기에 나선 겁니다. 지금은 제 예약제라서 대기하시는 분 없어요. 위험도 있고 또 손님들도 뭐 불평불만이라고 계실 수 있고. 인구 절벽 속 아기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쉽지 않은 난임 인구는 38만 명.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노린 검은 유혹도 끊이지 않습니다. 브로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성금 뭐 얼마 붙여라 뭐 30만 원인가 뭐 그냥 만나는데 네가 진짜 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한테 뭔가 표시를 해라. 온라인으로 난자를 파는 건 물론 돈을 주면 정자를 제공하겠다는 자칭 대리부까지 활개를 치는데 길어요. 4인경 동안 만나서 진짜 성함이 뭐고 일주일에 3번 아니 4인기 시간 동안 10번 만나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가격도 천차만별.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한 번당 뭐 선택 받는 사람도 있고 비싼 사람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기도 하고 하니까 다양해. 비용은 자기가 책정하기 나름이죠. 여기에 수수료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대리모 업체까지 버젓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대리모가 한국병원에 와서 이식을 한 적이 있고요. 한국병원에서 해주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인터넷병원에 가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인 난임병원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허술한 법망 속 사각지대에 놓인 난임 범죄.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어왔음에도 1년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 하는데요. 난임시술병원을 찾은 여성 10명 중 4명이 3년 이상 자연 임신을 시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마음의 짐도 쌓여왔을 겁니다. 난임 원인을 찾지 못해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부부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이 처한 현실을 추적자들이 들여다봤습니다. 결혼 2년차 40대 부부인 김민지, 이도혁 씨. 소문난 난임치료 병의원을 찾아 지난해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때가 이제 3월 초여서 아직 되게 추울 때였는데 짐을 이제 바리바리 싸서 갔죠. 3시 정도. 그 정도에 도착했는데 이제 줄이 너무 길어서 그날은 저희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번호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라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서 실패했고 거기서 하루 더 자고 경주에서 하루 더 자고 이제 일요일 새벽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번호표 받아서 저희가 진료를 받았죠. 일단 되게 다 그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온 거잖아요. 그냥 다들 그냥 와이프랑 이제 그 남편이랑 서로 이렇게 그냥 토닥여주는 분위기지 분위기가 무거운 분위기예요. 결혼 전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받은 민지 씨. 당시 수술병원의 권유로 임신을 서둘렀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보다 사실 와이프가 더 좀 이제 사람들이 자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내가 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못 갖는구나 그런 것도. 우리나라 항상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출산율이 되게 낮다. 근데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한테는 잘 이렇게 안 주시고 축복을 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 한의원도 되게 어쨌든 그 추운데 뭐 밤새서 기다리면서 고생도 하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왜 이렇게 남들은 뭐 혼전 임신도 많이 되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이렇게 힘들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상심도 많이 했었어요. 계류 유산에 자궁의 임신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던 두 사람. 무언가에 쫓기듯 임신을 시도해오다 최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데 사실 제가 2차까지 하고
퇴사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프리랜서처럼 일을 그냥 하고 있거든요. 식단 엄청 네. 하고 운동도 뭐 많이 하라고 하고 이때까지 한 30년, 40년 가까이 살았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다 개조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삶을 완전히 약간 다 이렇게 뒤엎어야 되는 관점이니까 굉장히 길었고 힘들었죠. 민지 씨 부부는 얼마 전 3번째 시험관 시술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라는 걸 이제 받잖아요. 내 몸이 이제 밭이라고 하면은 이제 토양이 사실 건강해야 거기 이제 씨가 이제 자리를 잡는 건데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게 환경이 결국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 상태를 이제 좀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좀 이제 몸 상태로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사실 와이프가 이제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끊고 주로 이제 뭐 채식이나 이런 쪽 위주로 다 식습관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난임 부부들에겐 희망 고문 외에도 넘기 힘든 현실 장벽이 또 있습니다. 결혼 11년 차인 46살 김미소 씨. 지난 6년간 인공수정 시술에서 시험관 시술까지 난임 치료 시도만 모두 35차례. 쏟아부은 비용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는 그 약을 계속 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쓰기 때문에 그냥 1년 동안 시험관을 하면 1년 365일 생리기간 같은 상태예요.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뭐 몸도 막 부어 있고 그냥 그런 상태가 지속이에요. 호르몬 주사에 따라서 특정 주사에 따라서 관절이 엄청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은 다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눈이 잘 안 보이는 경우. 시험관 약 중에서 눈 깜빡이거나 눈 번쩍임이 있으면 중단하세요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 눈 번쩍인 현상이 나면 잘못하면 실명도 된다더라고요. 3차례나 겪은 유산과 주사 부작용만큼이나 미소 씨를 힘들게 한 건 점점 늘어가는 병원비 부담이었습니다. 인공수정은 5차례, 시험관은 20차례를 넘어설 경우 정부 시술 비용 지원이 끊겨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번 채취했을 때 비용 보세요. 비급여만 130만 원이잖아. 시험관 시술을 위해선 난자를 먼저 채취해야 하는데 난자 채취에 드는 비용만 개당 130만 원이란 것. 이제 제가 횟수를 보면 여기가 23년도 것만 1, 2, 3, 4, 5, 6, 7번 했네. 여기 합치면 꽤 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여기 누적 금액 써놨네. 1,000만 원 넘었네. 1,200 정도 썼네. 23년도에. 그 후로는 열받아가지고 계산 안 했어요. 계산하면 머리 아프니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부작용에 고통까지 뒤따르다 보니 난임 부부를 상대로 한 은밀한 제안도 끊이질 않았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틈타서 난자 공여 해준다고 브로커들이 붙는 거예요. 카페 같은데 남자가 없다는데 어떡하죠? 힘들어요. 이제 저는 아기를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글을 뭐 시험관 카페에 누가 남기면 거기에 이제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 브로커들이. 그래서 난자 냉동 뭐 얼만데 이제 아는 병원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만나자 이런 식으로.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배꼽뒤 차림의 여성이 두 손으로 감싼 배 위에 쓰인 글자. 네팔어로 임대 중이란 뜻으로 난임 부부에게 자궁을 빌려준다는 대리목 광고였습니다. 2017년 국내 난임 부부 2쌍이 30대 인도인 대리모에게 수정란을 이식한 뒤 네팔에서 원정 출산한 사실이 적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적발된 업체가 난임 부부에게 대리출산 대가로 요구한 수수료는 $80,000. 당시 환율로
9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리모 규제가 없거나 허술한 케냐 등지에서도 난임 부부를 상대로 한 대리출산 제한이 끊이지 않았는데 We will give you 3 cycles. Okay. Then we will do another one. Okay. That also negative, another one. Okay. In this, 20,000. 1,000.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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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she get pregnant, fine. So like each individual egg is 20,000. So like one egg is 20,000. No, 3 cycle. 3 cycle. Okay, 3 cycle. Okay, 3 shots. 1, 2, 3 shots. Okay, okay. Not one. Okay, and that's 20,000. 20,000. Okay, okay. And that is not refundable. Okay. If all 3 cycle goes negative, then nothing is Okay. returnable. And I don't have to pay the surrogate mother. No, we will be paying her. 교황까지 나서 제동을 걸었지만 바뀌지 않았던 대리출산 거래. Un bambino è sempre un dono e mai l'oggetto di un contratto. Al riguardo ritengo disprecabile la pratica della cosiddetta maternità surrogata che lede gravemente la dignità della donna e del figlio. 지금은 어떨까?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대리모를 입력하자 관련 사이트가 뜹니다. 국내선 대리모 출산이 엄연한 불법이지만 불임지원센터라는 그럴듯한 이름까지 내걸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전쟁 중이라 그쪽은 이제 할 수도 없고 외국은 지금 거의 차단됐다고 보셔야 돼요. 아, 그럼 다 지금 한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네네. 출산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국내에서 다 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받아요?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해요. 2억 정도 잡으셔야 돼요. 전반적인 비용은 뭐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2억은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산 전 과정을 서류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우리는 이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주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해당 법인명으로 된 등기부 등본상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혹시 빌딩 관리 사무실인가요? 아, 예, 아니요. 저희가 지금 하는 업체를 좀 찾고 있는데. 신이 이 업체가 애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애초에?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기입이 돼 있죠? 글쎄요. 저희 여기 제가 여기 근무 10년 됐는데 근무를 10년 하셨다고요? 네, 없었어요. 이 업체 명으로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검증 시도를 눈치챈 해당 업자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늘어놓았는데 예전에 제 홈페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둔 업체예요. 예, 근데 제가 이 업체를 제가 이걸 한다 그래서 대적으로 두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니에요. 다른 대리모 중개업체 사정은 어떤지 찾아봤습니다. 대리모로 검색되는 대리모 중개업체 사이트 가운데는 유독 해외 서버와 사무실을 둔 곳이 많았는데 우크라이나부터 그리스, 유럽에 이르기까지 국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대리모 중개업체는 대리 출산한 아이가 2년 안에 사망할 경우 무료로 재출산을 보장해 주겠다는 조항까지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난임 부부를 상대로 대리 출산 의뢰를 받고 있다는 해외 한 업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리모가 대신 외국 분이 이제 한국 병원에 와서 이식을 한 적이 있고요. 만약 한국 병원 와서 해주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외 병원에 가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성공률은 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70에서 한 75%의 입시 성공률이고요. 일반적인 난임병원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아기를 데려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쨌든 아이를 낳은 사람이 1순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입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려면은 이제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 맞기 때문에 이제 아기는 한국 국적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자녀의 어머니가 되시는 사람은 외국인 모가 이제 친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친권을 포기를 하고 한국인 어머니죠. 한국인 어머니에게 이제 친양자 입양을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체가 메일로 보내온 대리모 안내장엔 원하는 출생지 국가 선택은 물론 마치 관광 상품처럼 구체적인 일정표까지 짜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리 출산할 경우 약 2억 원, 태국, 우크라이나 등지에선 약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대아라고 하더라도 네. 대아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어떤 대가를 주고 대가를 바라고 이 조항을 따르면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 배아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이걸 만들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법에 이게 적용을 받는 건가요? 그게 참 애매합니다. 사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애매한데 지금 만약 해외에서 그분이 만약에 시술을 다 받고 본인 대아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사실 이게 지금 국내 국외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솔직히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사실 알 방법은 없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그래도 조금 맹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거는 좀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가요? 제가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근데 법에서 모든 부분을 다 규율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유권 해석이 그래서 필요한 거일 수 있고요. 반드시 입법이 꼭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